예,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글쎄요, 이 본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웠을지 한동훈 장관 본인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 만촌동에 있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찾았습니다. 최근 본인 생각과는 관계가 없이 정치적으로 당기는 힘이 거센 데다가 오늘 찾은 곳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였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건 법무부의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대구 방문 일정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 방문 목적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입니다. 법무부 공식 일정이기는 한데 총선 앞두고에다가 이준석 대표 신당도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범죄 프로토콜도 진행 중일까요?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후임 법무부 장관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라는 말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현정 의원, 저와 같이 화면을 좀 볼게요. 제가 화면으로도 한 장관의 메시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않을 거다. 여권의 총선 출마 요구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거의 전국적 스타인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법무부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 스마일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범죄 피해자들의 위해서 만든 곳인데 여기가 이제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저렇게 또 진행하는 걸 보면 본인의 의사를 어쨌거나 이제 좀 밝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정치인들, 현재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많죠. 특히 21대 국회를 정말 국회를 아예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치인의 어떤 것과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런 언급들이 실질적으로 아마 많은 지지자들한테는 반향이 일으킬 걸로 봅니다. 특히 이 대구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연상되는 게 있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에 일선지검 방문한 게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대구지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언론들의 관심이 많았죠. 특히 대구지검 안에 들어가서 일일이 인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바로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기에 들어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오늘 이 방문은 의미가 있고 또 본인이 오늘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 이후에 또 대구 달성에 있는 또 외국인 관련된 그 단체에 방문을 했어요. 대구 달성이 누가 있는 곳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본인의 방문하는 장소, 말하는 언급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책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또 추가 일정, 그 뒤에 일정 가운데 또 달성을 찾고 달성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만큼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여러 정책 해석들이 지금 시점에는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물론 한 장관이 지금까지 일관됐어요. 정기 입문하냐 총선 출마했을 때 비교적 일관된 답변을 했지만 의견은 많을 수 있다라는 말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정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장관이요. 대구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한동훈 장관 아버지는 춘천 분이실 것 같고 그다음 처가도 경기도거든요.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서 대구에서 근무한 적도 없어요. 사실 한동훈 장관은요, 서울에서만 근무했어요. 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데에서만 근무했고 다른 데 지방 근무는 딱 2번밖에 없는데 천안하고 부산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이제 박해 받을 때, 핍박 받을 때 법무연수원이나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한 거 빼고는 줄곧 그 서울에서만 근무한 그러한 엘리트 검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저 정도 인기가 있다? 상당히 놀랄 만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얼마 전에 거창에 갔었어요. 근데 거창에 왜 갔냐면은 거창 구치소 그 개소식에 오픈할 때 갔는데 사실 구치소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법무부 장관이 왜 여기에다가 구치소 만드느냐 이렇게 항의할 만도 한데 거창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기가 저 정도가 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지금 자꾸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상황이 저런 식으로 자꾸 그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 말씀은 여기 물론 한 장관이 의견은 많을 수 있고 본인은 일단 법무부 장관 일에 본연에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네네. 본인의 의지와 생각, 뭐 앞으로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이제 당기는 힘들이 세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생각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파도 좀 몰렸고요. 어린이가 건넨 편지에도 또 읽어보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셀카 사인 요청도 좀 쇄도하고 있고 아까 현장 화면 보고 저도 오후부터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한 장관이 대구에 오는 걸 몰랐던 분들이면 뭐야 임영웅 왔어? 뭐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정도로 아까부터 사인을 받기 위해서 대구 시민들이 줄 서는 화면도 아까 잠깐 지나갔잖아요. 이 정도는 한 장관도 예측 못했을 것 같은데 장현주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 대구 현장 분위기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장관임은 정말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곳이 이제 대구,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의 심장인 대구였다라는 것, 그 지역적인 특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통상적인 방문이다, 뭐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있었던 방문이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라든지 메시지는 또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계속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이런 메시지들로 미루어 보건대 사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이 부분은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을 출마하기로 거의 결심을 굳히신 것 같고 과연 그걸 언제 공식화하는지 이 공식화만 임박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목격담이 대구에서 납작만들 먹었느냐 아닌지 한 장관이 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저 공식 법무부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런 저런 말고도 이후의 일정들 어떤 목격담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서 여러 내용까지 좀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일반 대구 시민들이 한동훈 장관의 일정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방문한 대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2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통상적인 법무부의 공식 일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여러 질문들 대구 얘기가 나오니까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게 존경했고 6.25 전쟁 때 적에게 도시 안 내줬고 산업화 대구의 더위 얘기도 좀 했고요. 어떻게 좀 그 해석을 좀 하셨어요?
일단 대구를 향한 한동훈 장관의 구애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 지역에 대해서 앞서 장현주 변호사님께서도 보수의 심장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정말 출마 시점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들겠다라는 그 선언, 공식적인 선언만을 남겨둔 채라는 예상이 가능할 만큼 한동훈 장관의 최근 발언, 행보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수성구에 있는 시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방문했다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대구 시민들 앞에서 대구 시민들을 존경해왔고 6.25 전쟁에 대한 언급, 산업화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준비하는 것 외에 따로 준비해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구 발언, 그러니까 6.25 전쟁과 대구에 대한 이제 높은 평가, 존경했다는 표현 하나하나가 다 한 장관이 짜놓은 각본처럼 정치적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현정 의원께서는 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만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저 언급을 이제 한 줄 한 줄 제가 읽어보면요. 예. 이 도시는 적에게 이 도시는 내주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6.25 때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에 예. 출마하겠다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대구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아주 대구에 대한 핵심적인 세 가지를 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싸웠고 산업화에 기여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결국 대구를 함락되지 않도록 나중에 백선엽 장군이 거기서 정말 마지막 공산주의화를 막아냈던 바로 거기고요. 거기다가 또 대구공단이라든지 성서공단이라든지 등등 통해서 섬유산업 등등을 통해서 산업화를 일궈냈던 바로 그 이제 고향, 거기에다가 이제 더운 날씨.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한 걸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압축적으로 세 가지로 아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는 그만큼 본인이 이 대구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까지 해석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꽂힌 것 같습니다. 적에게 도시, 6.25 전쟁도 적에게 도시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이 대구. 제가 이현정 의원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뉴스탑10 쭉 출연하시면서 그동안 한동훈 장관 행보는 법무부 장관 본연의 행보고 실제로 이제 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춰서 집중했고 장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주장을 계속 논평하셨는데 오늘 이 발언은 뭔가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조금 이제 정치 쪽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보면 일반 대구 시민들과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가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방문이 그냥 법무부 장관의 방문이었다면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메시지였을 텐데 근데 본인이 직접 이 시민들을 이 기자들 있는 상대로 해서 그에 나온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나 고맙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핵심적인 세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가 대구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마 두고 이 메시지는 아마 인용이 될 겁니다.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대구에서 현장에서 했던 말 자체 의미 부여를 앞으로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논평을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 5월에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한 장관은 뭐 정계 입문이라든지 총선 출마와 같은 정말 수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한 장관의 주요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한동훈 장관께서 감정이 한번 상한 일이 있었더라도 적개심은 제발 버리시기 좀 바라겠고요.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제 인생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사실 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취재 발언을 저때 박영준 의원과도 했고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오늘 보도 하나에 따르면 이미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일단 용산은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진행 중이고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게 다음 달 안에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 일단 공직기관 관계자 전혀 들어본 바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걸 정영진 변호사께서 시사하는 바를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글쎄요, 그게 진심인지 정말인지 가짜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후임 법무부 장관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직기강실에서 이 그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은 후임 누구를 시켜야 될지 몇 명 후보군을 두고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공직 그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공직 사퇴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한을 앞두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언제인가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것 밖에 이제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당 상황이 뭐 혁신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시기를 조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고 그다음에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될지는 저도 대충 이렇게 짚이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아, 그래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온 김에. 근데 혹시는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저한테도 대충 감이 오는데 예. 뭐 그게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뭐 훌륭한 분이 좋은 분이 또 후임 법무부 장관이 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부인을 했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는 바가 없다 일축을 하긴 했는데 공직기강실 관계자가 다만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실제로 여러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돌려보지 않더라도 후보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면 저 말이 아예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저 보도가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아마 선배를 법무부 장관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동기나 아니면 후배들 중에 한 명을 법무부 장관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이렇게 짚이는 분들이 이쪽 법조계에서는 몇 분이 그 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그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한 장관은 오늘 대구 현지에서 저 후임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이미 검증 작업 시작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는 바 없다.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이제 정계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일관됐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검찰 수사 잘하게 도와줬을 때가 인생의 화양연화였다라고 했고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나 저에겐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여기 나와시킨 분들은 시간 문제지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오늘 이제 대구 행보로 봤을 때는 사실 총선 출마는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공식화하고 어느 시기에 발표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만 남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만두게 되면 이제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이제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일단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결심은 이미 확고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이제 국민의힘과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조율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또 국민의힘 안팎으로 또 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뭐 혁신위원회와 또 지도부 간의 갈등들도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언제 그만두고 총선 출마, 그 정치를 공식화하는지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주위 분들과 또 가까운 분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시민들도 한 장관의 오늘 법무부 통상 일정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한 장관의 말 한마디 그만큼 지금 정치권의 최대 핵심 인물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요. 사실 최근에 연일 국민의힘의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신당 창당도 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다. 저는 세상 어느 만사에나 천재형이 있고 그다음에 노력형이 있다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같은 거를 태어날 때부터 승부사적 기질로 천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력형으로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상대적으로 젊은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얼마나 할지는 긁지 않은 복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뭐 그래도 그럭저럭 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봤을 때 정치 영역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뭐 특출나게 못할 거다라는 생각하는 것도 과한 생각이 아닐까.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일으키는 친당 바람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다. 여권 관계자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대구 방문의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한 장관에게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박성미 소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을 굳이 공격할 필요는 잘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뭐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는 영남 중진 의원들이나 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윤핵관 이런 세력들을 좀 겨냥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만 보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 시점에서 대구행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이른바 이준석 신당의 바람, 그것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의도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동훈 장관 역시 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데리고 함께 총선을 치르는 그림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인적 자원으로서 한동훈 장관을 내세울 수도 있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혹은 본인이 대구 출마 얘기. 물론 여전히 아직도 국민의힘과 지분 싸움 중인 거 아니냐 뭐 여러 해석이 있긴 한데 그래서 대구 방문에 대해서 여러 좀 해석까지 일부 보도에서는 좀 부각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오늘 방문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아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한 번도 이 점령된 적이 없다, 이 내준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결국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를 중심적으로 일으켜 세웠고 그 기반이 됐던 이제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딴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와 이준석 전 대표의 이미지 이것들이 이제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위 이야기해서 아주 매몰차고 또 아주 말 자체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비판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본인의 어떤 이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 자체가 보면 그렇게 본인이 어떤 심한 말을 쓴다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또 대구에서는 굉장한 호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하면서도 실제로 예의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어떤 팬덤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대구 지역에서 어떤 저는 비교 우위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면을 이준석 전 대표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저거는 이제 일부의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대구행에 대해서 여러 정책 행보가 좀 나오는 것 같고 한 장관 관련한 여론조사를 좀 연이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최근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서울 지역에서 한동훈 18, 이재명 17, 오세훈 6, 이준석 4. 물론 뭐 한 장관과 이재명 대표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서울 지역. 근데 좀 주목할 부분이 오늘 한 장관이 현장을 찾은 바로 대구예요. 대구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14, 홍준표 10, 이재명 9, 이준석 3, 안철수 3. 물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그 차기 대권 후보 중엔 여론조사 결과가 높긴 한데 일단 대구에서만큼은 한동훈 장관 14%로 높다. 정혁진 변호사 어떤 좀 해석을 덧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TK가 고향인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런데 TK가 한동훈 장관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호남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차기에 밀어준다라고 한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반면에 TK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득표력과 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장관과 대척점이 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에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비슷한 측면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대 법대 나왔죠. 키 크고 인물도 잘생겼죠. 법무부 장관 했죠. 그다음에 황태자란 말도 들었는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저런 그 비리와 이런저런 그런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고인이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동훈 장관은 바른 이미지가 훨씬 더 높은 거고 또 하나는 또 한 명을 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젊음인데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나이는 더 많지만 이미지로만 보면 오히려 이준석은 이제 꼰대 이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행동을 갖다가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한동훈 장관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 꼰대라는 개인적인 시각까지 좀 덧붙여주셨는데 일단 TK 지역은 뭐 홍준표 시장이 있고 뭐 이재명 대표 고향이긴 합니다만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한 장관이 높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여론조사 서울 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봤을 때 서울도 한동훈 장관 18, 이재명 대표 17,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그 야권에서도 아까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셨다시피 한 장관의 총선 출마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때 그럼 민주당의 전략과 이런 여론조사 추이를 좀 어떻게 저희도 해석하면 될까요? 사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거는 해석해 보자면 다음 대권 주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 여권 내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상으로 볼 때는 단순히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뭐 의원이 되고 뭐 배지를 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텐데요. 사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런 그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뭐 이런 여론조사에 등장한 것은 뭐 오늘이 처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권 내에 또 이런 대권 주자로서도 거론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 진영에서는 나름대로의 또 지갑 변동 같은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자체가 보수 진영 내에서 본인의 위치를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고민되는 지점일 텐데요. 예. 지금 이제 장관으로서 인기가 많은 것과 또 실제 정치에 뛰어들어서 의원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때 또 예. 국민들이 보여주시는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한동훈 장관이 아마 잘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 입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총선 출마를 계속 물으니까 뭐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이게 오늘 공식 답변입니다.